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비밀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두 가지 절차를 다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신보기의 워크아웃은 채권사들의 협약체가 자율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다 채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진행하는 주체, 근거가 판이하게 다르고, 말씀드렸듯이 신보기의 워크아웃은 채권사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상 개인회생이 훨씬 채무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보기의 워크아웃은 태생이 자꾸 채무자들이 법원 가서 빚을 탕감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탄생한 성향이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재산이 많아서 회생하기 부적절한 경우, 두 번째는 소득이 높아서 회생을 하면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워크아웃이 더 적절하신 분께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비밀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알고 계셔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회생을 갔다가 워크아웃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먼저는 회생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기 힘든 경우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이 재산이 많다고 하면 청산 가치가 높은 경우인데 대표적으로는 사행성 채무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회생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 혹은 수행 가능한 변제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최근에 이직하거나 폐업했던 경우, 아니면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조건부 인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회생을 해보고 회생이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게 안 된다, 이대로는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워크아웃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의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8년입니다. 이렇게 변제 기간이 길지만 회생을 했을 때 당장 책정된 변제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 차라리 워크아웃을 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워크아웃이 더 적합한 분인데 워크아웃은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 후 90일 지났을 것입니다. 연체 90일 버티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 회생을 들어가면 금지나 개시가 빨리 받는 등으로 연체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워크아웃 전에 회생을 잠깐 시도했다가 워크아웃을 다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회생의 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또 나쁠 것이 없고요. 다음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사이돌 같은 경우는 신보기의 워크아웃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대위변제가 돼서 채권사가 바뀌면 이건 또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을 먼저 했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아웃을 갔다가 회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혹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지 못하고 워크아웃이 개인회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워크아웃을 하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워크아웃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수고가 더 들 수 있지만 8년이나 10년 납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워크아웃 순보기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두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꼭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에 혹은 워크아웃을 하시기 전에 서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요청하셔도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적합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 따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인데 워크아웃 절차를 안내를 해주고 그 관련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개념, 그리고 두 가지를 병용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신보기 워크아웃으로 가시면 득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채무자분께 유리한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용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두 가지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